일상생활을 할 때 뿌옇고 침침하게 보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죠. 그저 노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면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비싼 영양제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눈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어느 날 문득 세상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다가 글자가 2개로 보이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화면을 조금 멀리해야 선명하게 읽히는 걸 알게 되었죠. 눈앞이 뿌옇고 침침해서 조명을 밝게 켜도 흐림은 그대로고 한 줄 문장을 끝까지 읽는 것도 왠지 예전보다 오래 걸립니다. 처음엔 단순한 눈의 피로 혹은 전날 잠을 덜 자서 그렇겠거니 하고 넘기곤 하죠. 하지만 그 증상은 매일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40대 중후반부터는 눈의 초점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수정체는 점점 단단해지고 근거리의 사물은 점점 멀어져만 가죠. 이게 바로 노안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노안은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가볍게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것을 놓치게 만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서서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프지도 않고 뚜렷한 증상 없이 시작되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죠. 그 사이 눈은 점점 기능을 잃고 더 심각한 안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게 돼요. 단순 노안처럼 보였던 흐릿한 시야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전조 증상일 수 있고 황반변성처럼 시력 자체를 잃게 만드는 질환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면 삶이 흐려집니다. 모니터 글씨를 잘 못 읽으니 일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거리 감각이 무너져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잦아지며 사람 얼굴조차 또렷하게 보기 어려워지면 세상과 점점 단절되는 느낌마저 들 수 있죠. 눈이 불편해진다는 건 단순히 글자가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삶의 생기와 연결감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지금부터라도 눈을 돌보는 습관을 시작하면 충분히 늦추고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눈에 무리가 되는 습관을 멈추고 피로를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건강한 식습관, 눈을 위한 환경 조성이 더해진다면 지금의 침침함은 더디게 찾아오고 늙지 않은 시야를 더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세상이 뿌옇게 보일 때 그건 단지 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조율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떤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준비한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알려드린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뿌옇고 침침한 눈의 신호들.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을 읽고 폰을 들여다보며 뉴스도 잘 봤는데 요즘은 눈을 몇 번 깜빡이고 비벼야 겨우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자글자글한 활자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고 잡한 입력을 하려면 손을 멀찍이 떼야만 겨우 또렷이 보이죠. 이런 변화, 처음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눈이 보내는 가장 처음의 신호일지도 몰라요. 가장 흔한 노안의 시작은 바로 시야가 흐릿해지는 침침함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물을 오래 바라볼 때 눈에 피로감이 빠르게 몰려오고 글자가 겹쳐 보이거나 뿌옇게 느껴지는 일이 잦아지죠. 밝은 낮에는 덜하지만 조명이 어두운 저녁이 되면 시야는 더 불편해지고 차 안이나 실내에서 작은 글씨를 읽는 일이 의외로 큰 스트레스가 되곤 합니다. 눈앞이 침침하고 흐려지는 이유는 단순히 시력이 나빠진 게 아니라 눈 속의 수정체가 나이를 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탄력을 잃은 수정체는 초점을 자유롭게 조절하기 어려워지고 그걸 움직이는 모양체 근육도 점점 둔해지면서 가까운 곳의 사물을 또렷하게 보기 어려워지죠. 특히 40대 중후반 이후로는 그 변화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시작됩니다. 여기에 눈의 건조감과 피로감이 더해지면 눈을 자꾸 비비거나 무의식 중에 눈꺼풀을 꾹 누르는 행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역시 눈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침침함, 번짐, 잦은 눈물, 빛번짐, 초점 흔들림. 이 모든 것들이 아직 괜찮겠지라는 착각 속에서 소리 없이 진행되는 눈의 노화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의 뇌가 이 변화를 적응해버린다는 사실인데요. 하루 이틀 피곤함으로 여겼던 증상이 몇 달, 몇 년 반복되면서
우리는 눈의 불편함에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진짜 문제가 진행될 기회를 놓치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처럼 시야 자체를 위협하는 질환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눈이 흐려진다는 건 단지 사물이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의 능률, 사고의 위험, 사회적 거리감까지 삶의 여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진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섬세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눈앞이 자주 침침해진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눈이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눈을 늙게 하는 사소한 습관들. 우리는 흔히 노안을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해지고 그것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말이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40대 중반부터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눈의 조절 기능은 점점 둔해지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눈을 더 빨리 늙게 만드는 습관들이 우리 일상 속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보내는 시간, 형광등 아래에서 오래도록 서류를 들여다보는 책상 생활, 수면 부족으로 다음날 눈이 충혈된 채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 이런 것들은 눈의 피로를 반복적으로 누적시키고 눈 안의 모세혈관을 수축시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피로감이 아니라 눈 속 노화 세포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는 눈을 자주 비비는 습관인데요. 건조하거나 간지러울 때 무심코 눈을 문지르곤 하죠. 하지만 이는 눈의 표면을 감싸고 있는 각막과 결막에 상처를 입히고 렌즈처럼 빛을 굴절시키는 각막이 미세하게 손상되면서 시야의 선명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블루라이트 노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LED 모니터는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고에너지 가시광선을 쏘아 망막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황반 부위의 퇴화를 촉진시킵니다. 즉, 노안은 단순히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망막 전체가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 역시 눈의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눈 속에도 수분층이 존재하고 안구 건조증이 반복되면 결국 시야가 뿌옇고 침침해지며 노안 증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잠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베개에 고개를 꺾은 채 자면 눈 안의 압력이 상승해 시신경을 짓누르고 장기적으로는 녹내장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자세 하나가 눈의 나이를 앞당기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하면 비타민 A, 루테인, 오메가3 같은 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잘못된 다이어트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특히 중년 여성분들, 눈 화장을 꼼꼼히 지우지 않거나 렌즈를 하루 종일 착용하는 습관. 그 자체로도 눈엔 큰 자극이 됩니다. 속눈썹 뿌리에 남은 잔여물은 눈물길을 막고 결국 염증과 건조감을 반복하게 만드니까요. 이렇듯 노안은 단순히 세월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한 일상이 조금씩 아주 조용하게 눈을 늙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 나이라는 원인 외에도 우리 눈을 조용히 늙게 만드는 요소는 정말 가까운 곳에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생활 습관을 알고 바꾸는 것만으로도 눈의 나이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빛이 너무 강한 화면 대신 조도를 조절하고 30분마다 잠시 눈을 감거나 멀리 초점을 두며 쉬게 해주고 물을 자주 마시고 무심코 눈을 비비는 습관을 멈추는 등 이처럼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여러분의 눈을 훨씬 오랫동안 젊고 선명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안에 대한 숨겨진 지식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단순한 노안이 아닙니다. 눈이 침침하고 가까운 글씨가 잘 안 보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안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때로는 심각한 눈 질환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중심에는 수정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카메라의 렌즈처럼 가까운 곳과 먼 곳에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는 점점 딱딱해지고 투명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냥 노안이네라고 넘기게 되면 수정체가 혼탁해지며 백내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안개 낀 것처럼 보이고 빛이 번져서 야간 운전도 힘들어지죠. 초기엔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 없이 방치하면 시력 저하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황반변성이라는 질환도 조용히 진행됩니다. 눈의 중심 시야를 담당하는 황반이 손상되면서 글자가 왜곡돼 보이거나 중앙이 까맣게 가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또한 초기의 노안 증상과 비슷해서 휴대폰 글씨가 흐리게 보이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단 황반변성이 시작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고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퇴행성 안질환이죠. 더 무서운 건 녹내장입니다. 이 병은 소리 없는 시력 도둑이라고도 불리죠. 눈 안의 압력, 즉 안압이 높아지면 시신경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문제는 시야의 바깥쪽부터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중앙시력은 한참 후에야 변화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시력은 멀쩡한데 왜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지? 왜 시야가 불편한 건지 모르겠다 하며 녹내장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노안 증상을 그저 늙어서 생긴 일이라고 방치하게 되면 이처럼 다양한 질환들이 겹쳐지며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력 저하를 넘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 자체가 급격히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건 건성한, 즉 안구건조증입니다. 눈물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거나 너무 빨리 증발하면 눈이 따갑고 시리며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초점이 자꾸 흔들리는 느낌도 들죠. 이쯤 되면 단순한 피로나 노안과는 다른 문제라는 걸 알아차려야 합니다. 심하면 각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자주 시리고 따갑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만약 당뇨가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눈의 모세혈관을 손상시키면서 당뇨망막병증이라는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파리처럼 점이 떠다니는 비문증이 나타난다면 망막 안에서 미세한 출혈이나 부종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기엔 노안과 구분이 어렵지만 진행되면 시력 손실이 급격히 다가올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질환이 바로 안검염입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에 생기는 염증으로 눈곱이 자주 끼거나 눈꺼풀이 붓고 무거운 느낌이 들게 하죠. 이물감과 충혈이 반복된다면 그건 눈이 보내는 불편함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눈이 흐려지면 글을 읽는 속도도 느려지고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낮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아져 실제 중장년층 낙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단지 눈의 문제가 아니라 온몸의 균형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으로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노안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신호입니다. 불편함을 참고 넘기는 대신 제때 점검하고 눈 건강을 위한 생활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눈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쉬게 하는 작은 변화. 눈은 쉼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까지 가만히 있어도 깨어있는 한눈은 끊임없이 정보를 받아들이죠. 그래서일까요? 눈은 몸보다 먼저 피곤해지고 그 피로는 침침함이나 뿌연 시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피로를 덜어주고 노화를 늦추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는 시간이 늘어난 요즘, 눈은 초점에 갇히고 깜빡임조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럴 땐 20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20분마다 20초 동안 20피트 이상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눈에겐 커다란 휴식이 됩니다. 따뜻한 찜질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눈 위에 따뜻한 수건을 올려보세요. 눈 주위 혈류가 개선되면서 건조하고 피로했던 눈이 부드럽게 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찜질 하나만으로도 노안의 주요 원인인 안구건조증과 눈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면. 밤사이 눈은 회복의 시간을 가집니다.
충분한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눈 속 세포 재생의 기회가 됩니다. 특히 너무 높은 베개는 안압을 높여 시신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적당히 낮고 편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는 것도 눈 건강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조명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어둡거나 강한 조명 아래서 책을 읽는 습관은 초점을 맞추는 근육을 과하게 긴장시키고 결국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눈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은은하고 균형 잡힌 밝기의 조명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듯 눈을 위한 습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의 시선 돌리기, 따뜻한 찜질, 편한 잠자리, 작은 실천이 쌓일수록 눈은 다시 더 맑고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눈은 교체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만 더 배려하고 하루에 한 번 눈을 쉬게 해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작은 쉼이 앞으로의 긴 시간을 선명하게 밝혀줄 수 있습니다. 눈이 침침하고 시야가 흐릿해질 때마다 우리는 피로 때문이라고 쉽게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눈은 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노화의 신호를 보내는 기관입니다. 그만큼 꾸준한 영양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평범한 식탁에서부터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대표적인 재료는 당근입니다. 당근 속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로 바뀌어 망막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당근볶음, 당근전, 갈아 만든 당근즙까지 한식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 채소로 황반 변성을 막고 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된장국, 시금치 무침, 비빔밥 속 나물로 활용하면 익숙하지만 강력한 건강식이 됩니다. 단호박은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질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해서 눈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조함을 완화해 줍니다. 단호박죽, 단호박밥, 단호박찜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계란 노른자 역시 중요한 식품입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자연 상태로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의 노화를 늦추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달걀찜, 계란장조림, 달걀국으로 간편하게 즐겨보세요. 조금 더 색다른 식재료로는 비트를 추천해요. 진한 붉은빛의 비트는 눈의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줄여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트 무침, 비트김치 또는 비트 비빔밥으로 즐길 수 있어요. 케일은 시금치보다 더 많은 루테인을 포함한 슈퍼 채소입니다. 눈 속 망막과 황반을 보호하며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로 인한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케일 겉절이, 케일 된장국, 데친 케일쌈으로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재료는 적양배추입니다. 보랏빛 잎사귀 속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눈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적양배추 겉절이, 적양배추 무침, 적양배추 피클처럼 식탁의 색감도 살리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이렇듯 눈을 위한 식단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한 식재료에 조금 더 의도를 담아 준비한다면 여러분의 시야는 더 또렷하고 더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어요. 한 끼 한 끼가 모여 맑은 눈, 선명한 삶을 만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문 활자가 잘 안 보이고 어두운 곳에선 더욱 침침하게 느껴지는 눈. 이제는 안경을 써도 뚜렷하지 않은 시야에 답답함을 느끼는 일이 잦아집니다. 그럴 때면 눈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한숨처럼 내뱉게 되죠.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세월의 흐름으로 넘기기엔 너무나 중요한 신호입니다. 노화는 우리 눈의 근육과 수정체가 점차 탄력을 잃으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지만 그 속도와 불편함은 충분히 늦추고 완화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이미 우리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내용처럼 눈의 피로를 줄여주는 생활 습관, 자외선과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피하는 작은 실천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라오는 한 그릇의 음식들이 우리의 시야를 더 맑고 선명하게 바꿔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 눈앞이 흐려지는 것은 눈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첫 신호이며, 두 번째,
눈을 자주 비비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습관은 눈을 더 빨리 늙게 만듭니다. 세 번째, 단순한 노안으로 생각하고 방치하면 심각한 눈 질환의 시작이 될 수 있고, 네 번째, 20-20-20 법칙과 따뜻한 온찜질, 눈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눈 건강은 단기적인 관리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꾸준한 식단, 반복되는 좋은 습관,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태도가 쌓여 비로소 선명한 내일을 만들어냅니다. 그 작고 사소한 하루의 선택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이달의 건강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더 좋은 유익한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달도 더 건강하게, 이달의 건강과 함께 하세요.